그게 일정 수준 심해지고 쉽게 복원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병원 오시는 게 맞아요. 약을 먹든 약을 바르든 뭐 레이저를 하든 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금 더 경증 단계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. 후천적인 홍조이면서 거기서도 어떤 염증성 홍조, 염증성 홍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주사 피부염도 있겠고, 뭐 지루성 피부염도 있겠고, 뭐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도 있고, 고혈압 약물이나 다른 약물을 같이 좀 복용하면서 생기는 홍조 환자들 뭐 다양하겠죠.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뭐 시술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홍조가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. 근데 가벼운 홍조,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을 먹거나 긴장을 심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주로 나타나는 홍조 환자들은 사실 관리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. 경증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. 뭐 특정 상황에서만 주로 많이 드러나니까요. 근데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좀 강한 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지는 걸 좀 피할 필요가 있는데, 강렬한 햇빛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매우 더운 곳에 좀 오래 있었다든가 그 다음부터 이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경험했다,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이 됐다 싶을 땐 집에 와서 냉찜질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수분 섭취하고, 홍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일반적인 화장품들도 좀 있겠고, 진정이 많이 되는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보되, 이게 뭐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이 열감이나 홍조가 개선이 안 되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. 일단 뭐가 문제인지, 정말 이걸로 인해서 주사 피부염에 어떤 발동이 걸린 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일단은 열감을 개선하고 피부의 장벽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보습을 해주고 이런 거로 웬만큼은 좀 해결이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진행한 중등도라고 하죠. 조금 중간 강도까지 심해진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진단하고, 아직 시술이 좀 애매하거나 이런 분들한텐 일단 뭐 연고든 약이든 이런 거부터 먼저 우선 처방하는 게 급하다고 봐요. 일단 얼굴 전체 염증 반응이 나타나니까 열감, 뭐 열기 이런 것들이 잘 안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급하게 꺼줄 수 있는 그런 약물적인 처치가 필요한 거죠. 필요하다면 관리 개념의 치료를 먼저 권하기도 해요.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유효 성분들을 피부에 넣어주는데, 그 유효 성분들이라는 게 어떤 염증을 좀 빨리 꺼트리면서 피부 장벽이라고 하죠. 이 피부 장벽을 상당히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성분들을 아주 완만하게 흡수를 시키죠.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의외로 쉽게 잡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더 심하게 안 가고 점점 누그러든다면 이제 가벼운 정도로 가니까 일상생활 셀프 케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좋아지잖아요. 약물이나 이런 걸로 잘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을 한 경우라면 이제 너무 큰 불이 번졌으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. 산불로 치면 너무 큰 불이 번졌으니까 이제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꺼트리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런 경우에 강제로 좀 불도 끄고 잔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염증을 꺼트릴 수 있는 약물 투여하고,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피부의 어떤 탄력 성분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들이 들어간다든가, 피부 장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한꺼번에 투여한다든가 이런 걸 올인원으로 쓰는 거죠. 그래서 뭐 약도 주고 뭐 레이저도 들어가고, 피부에 부족했던 그 피부에 뭔가 빈틈을 메꿔주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넣어주죠.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피부가 뭔가 재생하는 힘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, 그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. 왜냐면 환자는 똑같이 지내봤잖아요. 뭐 작년 여름에도 햇빛을 맞으면서 한강에서도 뛰어보고 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해봐도 별로 많이 붉은기가 오래 안 가니까 본인은 좋아진 걸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확장이 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안 됐다면 환자는 그제서야 아, 내가 정말 좋아졌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열을 좀 많이 받은 경우에 집에 와서 시원한 수딩팩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고 물 공급해 주시고, 본인 피부에 잘 맞는 그런 것들,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주로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 주는 것들이죠. 보습, 진정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얼른 잘 이루어지면 사실 그냥 가벼운 정도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시하고 뭐 생으로 자외선 두드려 맞고 술 먹을 만큼 먹고 뭐 뜨거운 거 먹고
자고 화장 안 지우고 그냥 자고 뭐 늦게 자고 계속 이런 거 반복하면 더 심해져서 와요. 내가 뭔가 조금 홍조에 취약한 상황인 걸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뭔가 조치를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홈케어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더 심해진 상황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, 여기서 훨씬 더 가벼운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, 기회는 있었거든요. 그런 걸 놓쳤을 뿐이지, 그게 일정 수준 심해지고 쉽게 복원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병원 오시는 게 맞아요. 약을 먹든 약을 바르든 뭐 레이저를 하든 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금 더 경증 단계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치료적 개념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치료의 시술 프로토콜이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에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, 아, 내가 어느 정도의 셀프케어나 홈케어로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여기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자세히 상담받고 피부 상태 확인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했을 때 초기 반응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. 뭐 빨개지거나 이런 분들이 덜어 있다고요. 대략 보면 한 뭐 20분 정도 치료하면 한 분 있을까 말까? 근데 그건 저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.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아가야죠. 그런 분들 계속 더 면밀히 관찰하고 뭔가 이분하고 안 맞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잘 찾아서 그런 부분은 제거하고 치료를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서 그분에게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제거한 그분만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야죠. 그런 식으로 해서 홍조치를 하다 보니 의외로 한 반년 가까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한두 달 만에 좋아져서 다른 시술을 돌리거나, 아쉽지만 뭐 나머지 시술 환불해 가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. 저는 뭐 그런 경우의 환불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셀프케어, 홈케어와 병원에서 와서 어떤 치료적 개념의 케어는 확실히 질적으로 다르거든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. 환자가 시술 받기 전에 꼭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. 뭐 지난 한 주 어땠는지,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땠고, 집에 귀가했을 때 잠자기 들기 전에 피부 상태는 어땠고, 환자가 주로 뭐 열감을 불편해했던 건지 따가움을 주로 얘기했던 건지,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그 자각 증상이 어땠는지 이런 걸 자꾸 여쭤본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. 그런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겉으로 보이는 홍조도 같이 개선이 되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상당히 치료가 잘 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